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시장 체크부터 간략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11시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장 막판에 코스피가 힘이 먼저 빠지더니 오늘은 코스닥이 결국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912포인트 근처의 고점을 만든 이후로 그래프가 급격하게 패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코스피도 현재 강보합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오늘 FOMC 회의를 코앞에 앞두고 은행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쪽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죠. 업종별로는 금융업에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외국인이 포스코홀딩스를 쓸어 담다시피 하면서 철강 금속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480억 원대 매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도폭이 점점 커지는 반면에 기관은 매수로 조금이지만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쌍끌이 매수는 전기 전자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LNF나 에코프로 그리고 머니QNC 같은 종목의 양매수가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슈에 따른 섹터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전후 재건 관련주 가운데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지뢰 관련주들이 치고 나갔었는데 10시 구간부터는 이렇게 전선 관련주들 한때 섹터 상승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아무래도 통신이나 전력선부터 복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인사이트가 시장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도시 기반 시설인 전선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상승은 반짝에 그쳤습니다. 대한전선이 두 자릿수 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 4%까지 상승폭을 낮췄고요. 대부분 종목들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습니다. 상승폭도 일제히 둔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쟁 수혜주 찾기에 급급했던 시장이 이제는 전쟁 후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출연 전문가들도 전쟁 테마는 빠르게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계속 조언을 해줬었는데요. 오늘도 이 상위 1% 투자 전문가들에게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탄탄한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고 오늘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오진승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량 상위 종목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좀 실적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비엠부터 살펴보시죠. 자, 에코프로비엠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130%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 지금 다양한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이나 유진을 포함해서 총 9개의 증권가에서 매수 의견 리포트가 나와
나왔습니다. 지금 75만 원까지 최대 이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곳도 있는데 오늘 50만 원 선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오늘 카카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좀 하회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좀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영업이익이 0.7% 상승하면서 예상치보다 조금 둔화된 상황이고요. 지금 웹툰이나 드라마 때문에 그나마 매출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영업비용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오딘 효과는 2분기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니까요. 2분기에 조금 더 개선이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KCC도 함께 살펴보시죠. 1분기 실적 역시나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서프라이즈율이 예상치보다 30%나 지금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검색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상위 10종목을 뽑아봤고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지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죠. 네, 여러 가지 종목 오늘도 나와 있는데 저는 네. 오이솔루션을 5G의 대표주로서 또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이솔루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댓글부터 보고 가시죠. 첫 번째 분은 벌써 끝났냐 하셨는데 윗꼬리를 워낙에 길게 달았기 때문에 이런 네. 말씀하지 않았나 싶고 5G 슬슬 움직일 듯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이다. 아직 평균 단가 오려면 멀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분들 많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워낙에 좀 오래 흘러내려서 맞아요. 아직은 제가- 매수가 근처가 아니다 그쵸, 하는 그쵸. 분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또 5G로 골라봤는데 네. 사실 많이 올랐죠. 장 초반에 정말 오랜만에 5G 쪽으로 수급도 들어오면서 이제 종목들의 개별 종목들이 오이솔루션 비롯해서 다산네트워크스 또 우리넷, RFHIC, 에이스테크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우리가 올랐을 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오랫동안 정말 고생을 하시다가 오늘 반짝 올라와서 드디어 가나 이제 시작인가 라고 기대를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오이솔루션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시가 부근까지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슈를 살펴보시면 장전에 일단 이슈 한 가지가 있었죠. 삼성전자에서 미국 제2사 이동통신인 DC 쪽으로 네트워크 5G 장비를 공급을 한다. 이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번에 수주 규모가 1조 원 이상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과거 2020년에 버라이즌과 맺었던 계약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지금 또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공략과 동시에 6G 쪽으로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화하겠다 이런 언급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5G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는 오늘 아직까지 투심이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이 투심이 강한 편은 아니라는 거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오랫동안 힘들어하시고 우리 아까 댓글에서도 봤던 것처럼 아직 평단이 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별 종목들 쪽으로는 더 많기 때문에 5G 종목들은 올라오다가도 좀 윗꼬리를 다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종종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종가까지 지금도 변동성 계속 크게 여러 종목들 또 다산네트워크스, 기산텔레콤 등등등 이런 5G 관련주들이 막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종가까지 수급 체크하시고 이제 진짜 바닥을 잡는지 이 부분은 오늘 종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섣부르게 잡았다가는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오늘 오이솔루션처럼 또다시 윗꼬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발 미국에서의 이 수주 소식이 오랜만에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5G 관련주 물리신 분들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기대보다는 좀 투심이 약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오진승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이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연도 남기고 싶다 하시면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되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오진승이라고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필승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진승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익률 경신한 종목이 꽤 있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이요. 오늘 84,30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87,30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39.9% 찍었습니다. 수익률 경신을 한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두 종목 있습니다. 먼저 미래나노텍이 목표가인 8,700원을 터치한 후에 조금 더 오르면서 8,870원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수익률은 20%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니크도 8,940원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14%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경신이 오늘 많습니다. 네. 이 중에 어떤 종목 볼까요? 시장이 그래도 최근 2, 3거래일 동안은 좀 올라와주면서 그동안 잔잔했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특히 미래나노텍, 바이오톡스텍 이런 종목들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어쨌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또 금방 올라오기도 한다는 거. 오늘 바이오톡스텍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사실 커다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2달 가까이 횡보만 하던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손절가를 얼마로 제시를 해드렸더라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네. 딱 7,500원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시세를 봤더니 이 바이오톡스텍이 올라가기 전에 한번 시장 하락과 함께 잠깐 이탈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당시 찍었던 저가가 지금 7,510원으로 딱 손절가 바로 위쪽까지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최근에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도 어쨌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3% 이상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 일단은 좀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타점이 올 때 재공략을 하면 모를까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온 시점이고 월봉이나 주봉을 확인을 해보더라도 이 주봉상 120선 딱 터치를 하고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눌렸을 때 타점을 잡더라도 일단은 지금 전량 매도를 하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9,500원도 달성을 한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 제가 최근에 방송할 때마다 정말 계속해서 매주 리뷰를 도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LIG 넥스원도 사실 처음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는 시간이 흘러가긴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기에 좋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패턴을 그리면서 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목표가를 달성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워낙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 전량 매도할 이유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특히 올해에는 연간 수주라든지 또 연말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걸로 전망이 되는 만큼 LIG 넥선 한 번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전량 매도보다는 이제 이 우상향하는 패턴 그대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분할 매도는 하시면서 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익절을 하시되 최종 목표가는 10만 원대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S는 두 종목을 살펴봤고요. 앞서 살펴본 바이오톡스텍은 일단 전량 매도 의견 주셨고 LIG 넥스원은 일부 매도 후에 3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 10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뜰 겁니다. 이 링크 타고 종목 상담 전용 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선별해서 방송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자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3772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전문가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가의 필승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필승 종목 역시 힌트부터 받아볼게요. 네, 오늘도 그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그림 준비해 주셨는데, 자, 세계 지도입니다. 아니네요. 아시아 지도네요. 맞습니다. 네, 또 매 뭘까요? 눈으로 힌트. 살펴봐 주셨는데 제가 사실 그림에 니은, 리을이라는 이 초성도 적었던 것 같은데 빠져있네요. 니은, 리을, 네, 나라 라고 아닐까요, 생각을 그러면? 하실 네. 것 같은데 일단 아시아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러시아가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서 전쟁 느낌도 나고요. 왠지 뭘까요? 네. 나라라고 하시니까 나라 M&D? 이런 그렇죠. 생각도 나라 드네요. M&D 맞아요. 네. 오늘도 사실은 이름으로 약간 힌트를 만들어봤고요. 음. 다음 설명 보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선 기업입니다. 이제 기업은 전선 쪽에 있는 기업이고요.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성장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 풍력 시장에서도 선점을 하면서 향후에 고부가 시장으로 또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 우리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성장과 함께도 또 지속적인 수혜 받을 수 있겠고요. 이 기업은 이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지만 특히 베트남에서는 1위 전선 기업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역시도 베트남 쪽에서 계속해서 전선 수요가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실적 다시 한번 달성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도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서 타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이 성장성 대비해서 주가는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는 저평가 상태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압선이라든지 통신선 쪽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인데 그쪽으로 이 포트가 변화가 된 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베트남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한다든지 전력선의 지중화를 교체를 하는 이런 수요가 늘어날수록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다른 베트남 이 자국 기업들보다는 굉장히 이 경쟁력이 세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기업 대비해서 이렇게 경쟁력이 우수하고 이제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경쟁성이 우수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베트남 역시도 일부 지역이 봉쇄가 됐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전선 관련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구리 가격의 이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원자재 관련해서는 계속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매출액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1분기 비수기 영향도 있었고요. 대형 전력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점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전분기 대비해서 수익성은 약간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는 이 베트남의 신재생 에너지 집중 공약에 의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이익 역시도 회복을 금방 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에 단 한 번도 매출 역성장을 한 이력이 없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또 속하기도 합니다. 지금 실적을 보시더라도 매출액 꾸준히 늘어나고 올해 역시도 컨센서스 예상치가 8천억대로 또 한 번 더 점프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트남 쪽의 성장, 우리가 베트남에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탄탄한 실적과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자본 역시도 부채 비율 역시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롭게 이 기업 역시도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화면 통해서 차트, 그럼 주가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전형적인 또 차트 패턴이죠. 이전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은 노란색 선, 60선을 타고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3월 말이었죠.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서 이전의 저항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120선과 240선 사이에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박스권 구간을 활용을 해서 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 M&D인가 했는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전선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셨고 베트남에서는 1위 업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종목의 이름과 이 자세한 공략법은 저희가 방송 말미 클로징 때 공개를 하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 필승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 역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필승 종목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도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나 이곳은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의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할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와 투자병법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승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시죠. 네, 종목 상담 시간 시작됐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바로 채팅방 입장이 가능한데 이때 입장하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양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겠고 이때는 전문가 이름 오진승이라고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첫 상담자일까요? 함께 오픈 채팅으로 만나보시죠. 네, 닉네임은 애교뿜뿜님이고요. 윙이푸드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750원, 비중은 22%. 어제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어제 종가로 들어갔는데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윙이푸드 그러네요. 오늘 7%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620원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분은 어제 좀 많이 떨어지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왜 또 이렇게 떨어질까요? 일단 궁금합니다. 이제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셨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차트를 봤을 때 이미 한번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약간 음봉으로 눌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싸다라는 거는 이제 뭐 장기 투자적인 관점이 아니시고 단타로 접근을 하신 거라면 왜 들어가셨을까? 이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들기는 하고요.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윙이푸드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도 종목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패턴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때 말 그대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물론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밑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윙이푸드는 최근에 급등을 하고 나서 대략 한 4월 말부터 해서는 5일선이 좀 하방으로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눌림목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어제 종가상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21선과 이격을 줄이러 가는 과정 중에 있죠. 사실 윙이푸드를 비롯한 인플레 테마주, 식품주 뭐 이런 종목들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서야 인플레 테마의 힘을 받아서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뭐 말 그대로 이번에 올라갔던 이유와 같습니다. 인플레 때문에 뭐 닭고기, 돼지고기 여러 고기 가격들 올라가고 뭐 그러면 매출적으로도 향후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은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미 이런 이슈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일시적인 변동성은 추가적으로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비중이 좀 적었다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20선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비중을 조금 채워서 평단을 낮춰서 단기 반등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을 텐데 일단 비중이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좀 손절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750원이신데 만약에 20선을 터치를 하고 한 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뭐 1,000원 후반대, 2,000원 전후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런 종목들은 테마가 부각이 되어야지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말 뭐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시라면 21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1,500원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대응을 하시더라도 조금 비중을 적게 그리고 손절가를 짧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윙이푸드를 오늘 첫 번째 사연으로 살펴봤습니다. 1,500원 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짧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픈 채팅 방입니다. 도와주세요이라는 닉네임입니다. 종목은 동일 고무벨트고요. 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30%까지 갔던 건데 지금 절반 올라왔다고 하시네요. 원금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네, 많이 실제로 복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9,0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은 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전문가님. 네. 어제도 되게 좀 손절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손절을 할까 아니면 이게 내가 팔았는데 더 가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다 보면 우리가 항상 주식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본전이 오겠구나, 수익 구간이 오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일단 동일 고무벨트 이전에 쭉 하락을 하다가 추세를 돌렸다라는 점은 어제자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매물 부담은 좀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는 이런 대기 매도세가 좀 많이 놓여 있는 상태다라는 거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말은 어제처럼 이제 올라가다가도 상한가를 가나 싶다가도 윗꼬리를 다는 구간이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도 한 차례 눌림목 정도는 우리가 고려하면서 좀 본전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상, 주봉상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양호해요. 이전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20주선 돌파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번 주가 끝나진 않았어요. 내일 연휴와 금요일까지 주봉 흐름은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큰 폭으로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뭐 대략적으로 한 8,500원 구간만 지켜준다면 주봉상 120선과 60선까지도 이번 주에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동일 고무벨트 이제 조금씩 추세를 돌려줄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어제 막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으로 5일선 한 8,100원 선까지는 이격을 줄이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고요. 다만 그 구간까지 눌리더라도 추세가 죽은 건 아니니까 뭐 약간의 눌림목 정도는 조금 고려를 하신다면 본전 지금 평단이 1,200원 부근이신데 다시 한번 2차 저항대가 될 수 있는 구간이 한 1,500원 구간에서 11,000원 대략적으로 이제 약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240선, 5일선 부근인 방금 말씀드린 가격대 한 8,000원 넉넉 잡아서 8,000원 선까지 보겠습니다. 8,0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10,000원 선 한 번은 터치할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어제 거래량이 들어와서 마음 같아서는 오래 물려 있었기 때문에 좀 쑥쑥쑥쑥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가라는 게 항상 좀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이 또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게 좀 동일 고무벨트는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일 고무벨트를 살펴봤고요.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 익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님 의견 잘 받아보셔서 약간의 수익이지만 어쨌든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 에버다임을 말씀하셨네요. 재건 관련주로 최근에 부각을 좀 받았죠. 9,19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이라고 부탁드려요 라면서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이 오늘은 8,84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2% 넘게 좀 떨어집니다. 자, 이분도 혹시 매수가를 보니까 어제 들어가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일 네.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게 보세요? 전쟁 조금 이제 끝나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네.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건 관련해서 이제 전쟁주가 그동안 계속 거의 뭐 지루할 정도로 전쟁주만 돌았다면 이제는 재건 또 이 재건 관련해서도 오늘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미 어쨌든 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좀 선취매를 해서 상승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겠지만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더군다나 이미 이슈가 나와 있어요. 이미 아는 이슈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그냥 뭐 동전 던지기 해서 맞추는 것 정도로 정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좀 높다라는 거 감안을 하셔야 하겠고요. 비중이 10% 정도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대응을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뭐 월봉상 흐름이 나쁜 종목은 아니었어요. 이번 달에 120선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지금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 물론 마찬가지로 월봉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간의 흐름을 다 살피기는 해야 하겠지만 그동안의 낙폭을 딛고 이 120선, 60선을 돌파한 흐름, 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일봉상 매수가가 9,000원대십니다. 어찌됐든 이미 양봉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고 나서 막 과열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변동성이 커지는 것 좀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 단기적으로 5일선이 꺾이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윙이푸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과열된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이게 되면 한 번은 이격을 줄이는 이 작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 지지선으로 8,000원 선 깨지 않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중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물론 재차 공략을 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올랐을 때 공략을 하셨으면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상승이 한번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이 꺾이지 않는지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3가지는 적어주셔야 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3772 적으신 후에 오늘 출연 전문가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저희가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활발히 참여가 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다음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이번에는 닉네임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원금 회복하고파 님께서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 말씀하시면서요. 8,190원 매수가 적어주셨고 10% 비중 손절하기 전에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손절은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8,190원에 들어가셨는데 매수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오늘 7,54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다만 이 종목이 한 4월 20일쯤부터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늦기 전에 정말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종목이 이렇게 빠지다 보면 또 손절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손절을 고려 중이시더라도 항상 종목이 영원히 빠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기 반등 구간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가 깨졌다라고 하더라도 좀 반등 구간을 이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엘 패션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니죠. 뭐 매출액이나 이런 재무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재무는 좋지만 다만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돼 있다 보니까
보니까 주가 흐름은 뭐 굉장히 답답하게 흘러갔다라는 점은 아쉽기도 합니다. 매수가가 8,000원대신데 일단 뭐 최근에 다시 60선, 120선 이 꺾이게 되면서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241선 부근까지 내려온 시점이라는 거, 오늘자 어제자에는 240선까지 좀 이탈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답답하게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당장의 이슈가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60선, 주봉상 60주선을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보시면 여기 노란색 선이거든요. 노란 선을 딛고 아랫골이 달고, 노란 선을 딛고 아랫골이 달고, 지금 다시 한번 노란 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몇 거래일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 60주선을 지켜주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손절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요. 이번 주 마감까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등을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주봉상 기준선인 8,150원 부근, 뭐 매수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부근이네요. 그 정도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좀 손실 비율을 줄여서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60주선 지지를 못 받고 빠진다. 다음 주 시가부터 60선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즉 7,500원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목표를 조금 낮춰서 반등 구간을 한 7,600원 구간에서, 지금이랑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 구간에서 조금 비율을 줄여가시면서,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우리가 손절을 치시더라도 최대한 좀 이 손실 구간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코엘 패션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다시 한번 뭐 20월선을 터치하고 올라갈 여력은 있지만 손절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단기 전략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은 코엘 패션이었습니다. 패션주들 뭐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잘 안 가죠. 워낙에 반영이 이미 예전부터 많이 돼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코엘 패션 조금 지루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일단은 조금 지지 여부를 지켜보자. 60선 지지 여부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등 시 매도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역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 만나보겠습니다. 헬프미 님입니다. 종목은 SFA를 말씀하셨고요. 매수가가 42,500원입니다. 비중 30% 적지 않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목표가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SFA 지금 39,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 말씀대로 실제로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 여름쯤부터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주가가 4만 원을 깨기도 했고 좀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네, SFA도 전형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를 했던 종목인데 일단 기업을 보고 들어가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좀 기다리시고 비중도 크게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재무제표를 보시면 전형적으로 탄탄한 기업이에요. SFA 같은 경우도 매출액 꾸준하게 늘고 있고 부채 비율 30%대에 유보율이 6,000%대로 굉장히 자산 같은 경우도 자본도 많은 기업에 속한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ROE 역시도 꾸준하게 두 자릿수 유지를 하는 모습, 굉장히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지만, 자, 월봉의 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가 과거에 2016년부터 이 3만 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3만 원대와 이 4만 원대 후반, 5만 원대 정도에서 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모습, 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박스권 흐름에서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지의 힘이 굉장히 강하지만 상단을 뚫기 전에는 이 굉장히 그 안에서 횡보를 좀 길게 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 상단을 돌파를 한다면 SFA의 이 기업적인 내용이 부각을 받으면서 신고가가 불가능한 기업은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 상단의 저항이 좀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4만 원대 이상이 갔을 때 4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 또 매수가가 42,500원이시네요. 한 4만 3천 원 이상 구간으로 갔을 때는 일단은 비중을 최소 3분의 2 이상은 좀 줄이시고, 만약에 박스권 상단 돌파를 도전을 해보시더라도 비중은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중장기적인 흐름을 원해요라고 하신다면 일단 박스권 상단 돌파도 보셔야 하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의 수급이 얼마나 쏠리는지 혹은 SFA의 이 개별 이슈가 어느 정도 강도로 들어오는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흐름 말고 일단 단기적인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40선 돌파하고 나서 위쪽에서 박스권 만들고 있습니다. 재차 240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추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8,000원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충분히 단기
단기 박스권은 돌파를 해서 장기 박스권인 45,000원 구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너무 급한 흐름을 보시기보다는 여유롭게 241선 이탈하지 않는지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SFA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한 비중은 일단 줄이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 38,000원 선 지지하는지 그리고 나서는 45,000원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이번엔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자, 해피고고님이라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웅진 때문에 마음고생이 3,34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입니다.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자, 웅진 현재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엄청 급등이 나옵니다. 자, 12%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도 마음고생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지금 아직도 매수가에서 많이 멉니다. 웅진이 오늘 1,9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분도 일단 최소 지난해 여름부터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정말 팔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텐데 일단 또 기술적으로 저항 라인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같은 경우는 과거 흐름을 보니까 4,000원대의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121선과 60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만큼은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함께 들어오면서 이 120선, 6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장마감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종가상 이 라인대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앞으로 좀 추세가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좀 종가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가까지 121선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웅진 역시도 지금 주봉상 120주선, 이 초록색 선에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더라도 웅진이 과거에 급등을 할 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최근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즉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매물 부담은 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 오늘처럼 윗꼬리를 다는 과정은 거치겠지만 뭐 충분히 추세 전환은 한 차례 가능할 전망이고요. 다만 위쪽으로 저항대 많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241선 부근에서는 2,200원대 부근에서는 일부 손절은 좀 치시고 나머지 잔량으로만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저항을 맞고 빠지는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1차적으로 2,200원 좀 그 구간 중요하게 보시고 그때 돌파를 할지 말지는 또 한 번 더 상단 남겨주시면 추가적인 전략 짜드릴 수 있을 듯 하고요. 중요한 건 오늘 종가상 121선을 지켜주는지 1,800원대를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방향성이 잡힐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웅진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종가까지는 꼭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121선 지지 여부, 돌파 여부 확인을 하셔서 2,800원 선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 일부 손절은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께서 다시 한번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자, 네오크레마라는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25,300원 가격이고요. 비중이 높으시네요. 42% 답답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답답하실만 합니다. 네오크레마 손실도 좀 큰 편입니다. 오늘 16,850원 선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네오크레마도 사실 최근에 하락이 좀 깊게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추세는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손절을 치더라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좀 계획을 짜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좀 아쉽습니다. 매수가가 25,000원대신데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일단 가장 시급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 축소를 먼저 하셔야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쭉 급등을 하다가 지난달에 한 달 수익률이 한 달 움직임이 마이너스 30%까지 빠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 10월선 부근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봉상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올라오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뭐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은 조금 힘든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봉상 흐름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아래쪽으로 240선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봤던 흐름처럼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더라도 일단 뭐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고요. 다만 이 종목은 오히려 이전에 지속적으로 60선을 타면서 노란색 선을 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60선을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60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목표가를 낮춰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2만 원 선까지 왔을 때는 비중을 반 이상 줄여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을 하더라도 이 앞전에 지지가 됐었던 2만 원 선에서 이 60선 사이가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쉽지만 이 종목은 이 120선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때 만약에 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 121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추세를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중 축소 관점에서 일단 반물량 정도는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240선은 깨면 안 됩니다. 이 15,500원 라인대 지켜주는지 보면서 단기 기술적인 흐름, 기술적인 반등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상담 종목이었습니다. 네오크레마 2만 원 선까지 도달하면 비중을 한 반 이상 줄여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시장 전망과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이나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 오진승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대로 오늘의 필승 종목 이름을 알려주셔야 하는 시간이에요. 네, 제가 아까 니은, 리을이라는 초성을 드렸는데 야심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사실 니은, 리을이 영어로 생각을 하면 어떤 알파벳과 비슷할까요? N과 R? 아, N, 그렇게 생각을 L? 하셨구나. 네. 모양으로 보시면 니은이 L, L, 맞아요. S. 맞습니다. LS 전선 아시아? 아, 조금 유치했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제가 또 이런 개그 욕심이 조금 나가지고 다음에 고심을 해서 힌트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종목은 LS 그리고 아까 종목 이 산업은 제가 전선 쪽이다 말씀드렸죠. 전선 아시아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LS 그룹 중에서도 베트남 쪽으로 계속 기업 설명을 드렸지만 베트남 1위 전선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이어서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도 차트 보면서 또 목표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전선이 한 차례 슈팅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또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어제 대한전선 공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LS전선 아시아도 동시에 또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저항 라인대가 위쪽에 240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나오다가 한 차례 윗꼬리를 다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LS전선 아시아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차트상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그대로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60선 돌파를 했고요. 그 동시에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이 동반이 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는 흐름이 크게 나타나진 않고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120선과 240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월봉상 큰 흐름을 보더라도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과거 2021년 중반에는 한 차례 급등을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고 60선 부근에서 반등을 시작한 시점에 있다라는 거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 목표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41선 돌파가 먼저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단기 포지션을 취하실지 장기 포지션을 취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241선 돌파까지 기업의 저평가된 모습과 함께 좀 살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9,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제 저점을 만들 수 있었던 7,500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면서 또 함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힌트가 참 제 취향이었습니다. 니은, 리을이 나라가 아니라 LS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LS전선 아시아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신 오진승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지수가 코스피마저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휴일 앞둔 시장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